일본 도시괴담에는 스키마 온나라는 괴담이 존재합니다. 가구 틈, 벽 틈에 무심코 엿보았을 때 어둠 속에서 기괴하게 웃는 여인.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귀신을 지방령으로서 공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컬트 마니아였던 한 남자는 이 스키마 온나에 시달리게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기괴하고 기묘한 사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일부 지역에서는 무녀들이 이런 조그마한 인형을 놓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공양을 하고 무사와 안녕을 기원하여 이 기운을 인형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형을 포함하여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란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길 빈다. 이런 좋은 말들을 무녀들이 직접 손글씨를 써서 넣은 쪽지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판매합니다. 일종의 지역 상품인데요. 20대 초반의 아름다운 무녀들이 써준 손글씨가 포함된 조그마한 인형은 애니나 게임에 일본 무녀를 접한 남자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양하는 신 중에는 스키마 온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괴담에서는 악기로 묘사되어 있지만 일종의 지방령으로 공양을 잘하고 소원을 빌면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가게마다 스키마 온나를 상징하는 인형을 전시해 두고 가게가 끝나면 인형에게 공양을 바치고 내일도 무사히 가게가 운영되길 기도한다고 합니다. 민호 씨는 오컬트 마니아로서 각종 폐가들을 혼자 가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귀신 들렸다는 물건을 수집하는 게 취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전자장비로 귀신이 나온다는 곳을 찾아가 진짜 귀신과 대화도 해봤다는데요. 민우 씨가 일본을 방문하면서 무녀들이 파는 인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기념으로 하나 구매도 하고 그렇게 가게를 둘러보던 중 가게 한가운데 이츠마치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앞에는 향이 피어져 있고 간단한 다가도 있었습니다. 딱 봐도 신에게 공양을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인형이 뭐길래 저리 정성일까요? 민우 씨는 가게 주인에게 이 인형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가게 주인은 스키마 온나라는 귀신이 깃든 인형이고 이것이 이 가게를 지켜준다고 소개합니다. 민우 씨는 오컬트 마니아로서 한때는 에나벨 인형까지 구해보려 수소문했던 사람으로 당연히 저 인형에 욕심이 나서 가게 주인에게 저 인형을 나한테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형은 이 가게를 지탱해 주는 것이라 절대 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의 말로는 무녀들이 이츠마치 인형에 귀신의 혼을 넣어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민호 씨는 당장 근처 신사를 방문하여 아무 무녀나 붙잡고 인형을 자신에게 팔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신사를 헤집고 다니니까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5명이 민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신을 모시는 신사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민우 씨에게 따졌습니다. 민우 씨는 스키마 온나의 영혼이 들어간 인형을 달라며 부탁했는데요. 말이 부탁이지 거의 진상을 피우면서까지 달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들은 너무 위험한 물건이라 함부로 안 준다며 쫓아내려 했고 그럴수록 민우 씨는 계속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렇게 몸싸움 직전까지 가니까 거기 일본 아저씨들이 진정하라 하고 일단 무녀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남자 2명이 한 사당 건물에 들어갔다는데요. 그렇게 30분이 지났을 무렵 아까 들어갔던 남자들이 이츠마츠 인형 하나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우 씨에게 건네주더니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우리 책임 아니다. 이 마을의 신으로서 스키마 온나에게 공양하지만 애초에 악기라서 조심하라 경고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돕고 있지만 언제 마음이 틀어져 악기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민우 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경고가 더 반가웠습니다.
오컬트 물품을 수집하는 입장에서 완전히 레어템을 얻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민우 씨는 이치마치 인형을 각종 오컬트 물품을 수집한 유리찬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거기에는 뿌리면 귀신이 나온다는 향수, 귀신 들린 녹음기, 귀신이 나온다는 위자보드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한 번도 심령 현상을 경험하지 못해 이번 인형 역시도 그냥 지역 상품을 팔기 위해 하나의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민우 씨에게 아주 기묘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민우 씨는 혼자 오피스텔에 자취를 했었고 그렇게 혼자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자꾸만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 곁눈질로 보면 무언가가 겨우 보이는 정도의 존재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다가 그 시선이 느껴지는 곳으로 고개를 확 돌렸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기분 탓인가? 그렇게 넘어갔지만 집에 있는 내내 이유 모를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민우 씨는 머리를 좀 썼는데요. 바로 손거울을 보는 척하며 거울로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식탁에서 태연하게 손거울을 자신의 얼굴을 보는 척하면서 거울을 이리저리 움직였는데요. 그런데 싱크대와 냉장고 사이 틈에 사람의 눈동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순간 너무 놀라 손거울까지 떨어뜨렸는데 그렇게 직접 그 틈을 확인했지만 그 눈동자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잘못 봤나 싶다가도 너무나 선명하게 봐서 확실히 스키마 온나 영혼이 들어간 인형이 진짜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면 오컬트 마니아 민우 씨가 아니죠. 그는 당장 고스트 박스를 사용하여 귀신과 대화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오히려 민우 씨는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 씨는 잠을 자게 되는데요. 자는데 자꾸 누가 자신의 몸을 더듬는 것입니다. 머리도 더듬고 가슴, 다리도 더듬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인데 지네에 이런 건 줄 알고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아주 예쁜 여자 손이 자신의 몸을 더듬고 있다가 갑자기 침대 밑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대 밑에서 손을 뻗어서 민우 씨를 만진 것 같은데 민우 씨도 강심장이라 바로 침대 밑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 눈동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오피스텔 불을 켜서 다시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민우 씨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스키마 온나의 영혼이 들어간 이치마치 인형. 이건 진짜다. 스키마 온나, 한국어로 틈새 여인. 이 귀신이 일본을 건너와 여기까지 온 것이라 이리 단정을 지었고 이때까지 귀신 들렸다는 물건을 가져와도 전혀 없었던 심령 현상에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종 심령 장비들을 이용해 귀신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장비를 쓰면 귀신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자고 있을 때 틈마다 손이 뻗어나와 민우 씨의 몸을 만지는 현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침대 밑, 어떨 때는 냉장고 밑 틈에도 손이 뻗어나왔습니다. 민우 씨는 워낙 공포를 즐기는 강심장이라 이런 것엔 견딜만 했는데요. 어느 날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영화 주운의 카야쿠 귀신에서 나오는 관절 꺾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후 여자의 끙끙 앓는 소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 소리가 들리더니 싱크대와 냉장고 틈 사이로 손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그리고 몸통 전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불이 갑자기 꺼지고 그 형체가 거의 다 나올 때쯤에 완전히 암흑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민우 씨에게 가까이 가더니 빨간 눈동자를 크게 뜨고 그의 뒷밤을 만집니다. 그러고 나서 목을 뽑아낼 듯 머리통 자체를 위로 당기는데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겨우 그 여자를 뿌리치고 벽을 더듬거리며 스위치를 켰는데 그 여자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걸 즐기는 마니아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귀신을 본 건 처음이라 민우 씨도 결국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스트박스로 대화를 시도해도 전혀 응답도 없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틈에서 자신을 응시하고 민우씨가 불을 끄면 그제야 틈에서 나와 민우씨의 머리통을 뽑아낼 듯 강하게 잡아당기려 하는 그 여자. 이건 진짜 귀신 그 자체다 생각했습니다. 이건 진짜 악기다. 아무런 대화도 시도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인간을 공격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존재. 오컬트 마니아라서 많은 귀신을 연구했는데 가장 폐해하는 귀신 중 한 종류에 속하는 악귀입니다. 일본에서는 사람의 안녕을 기원해주기도 했던 이런 귀신이 갑자기 악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나 여유롭게 귀신을 분석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머리통을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니 실제로 볼과 목에 상처도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민우씨는 오피스텔 불을 끄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환한 방 안에서도 틈을 돌아다니며 눈동자로 계속 민우씨를 바라보는 그 여자. 그리고 귀 속에 들리는 끙끙 앓는 소리와 관절 꺾어지는 소리. 만약 오피스텔에 불을 끄기라도 한다면 그 틈에 나와 민우씨를 공격하는 존재. 민우씨는 다이소에서 초록색 테이프를 있는 대로 사와 오피스텔 틈마다 테이프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모든 틈을 없애야 한다. 오로지 이 생각뿐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미친 듯이 테이프를 붙이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점점 미쳐가고 있구나. 귀신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테이프만 붙이고. 그런데 테이프 붙이는 과정은 잘 생각나지 않고 오늘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스키마 온나 귀신이 노리는 게 민우씨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민우씨에게는 주변에 사는 고등학교 동창 영철이라는 절친이 있었는데요. 민우씨와 연락이 너무 안되다 보니까 영철씨는 주말 낮에 민우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게 됩니다. 워낙 절친이라 당연히 민우씨의 현관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 비번을 누르고 들어갔는데 집안 곳곳에 초록색 테이프로 도배가 되어 있고 틈마다 엄청난 양의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여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스탠드 조명을 수십 개 켜놓고 민우씨는 침대 위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민우씨 몸도 매우 말라 있었고 다크서클도 엄청났다는데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나와, 그 여자가 나와 그 소리만 해대고 영철씨는 흔들어보고 소리도 질러봐도 소용없길래 뺨을 엄청 세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제야 민우씨가 영철씨를 바라보며 정신을 차렸는데요. 영철씨가 어찌 된 거냐고 묻자 민우씨가 일본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거 사람 잡겠다 싶어서 영철씨와 민우씨는 일본으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민우씨는 걷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이 너무 피폐해져 갔고 비행기나 제대로 탈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였지만 일본에서 받은 이치마치 인형을 가지고 그렇게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형을 받은 일본 신사로 가니까 마치 예상해놔도 안 듯 마을 사람들과 무녀들이 있었는데요. 대뜸 따라오라더니 이치마치 인형을 뺏고 화장실이 딸린 6단짜리 다다미 방에 들어가라 하고 밖에서 문을 잠그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나오라고 하기 전까진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전에 민우씨와 신랑이 있었던 50대가량의 남자는 이럴 줄 알았다면서 엄청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되었든 민우씨 때문이라도 그 마을 사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만 걸릴 줄 알았던 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중간중간 휴지, 치약, 칫솔 이런 걸 갖다주고 식사도 갖다주고 이러긴 했지만 영철씨는 이거 납치된 거 아닌가 걱정했다고 합니다. 어디 팔려가는 건 아닌지 3일째가 되니까 밥을 갖다 줄 때는 입구를 열기 때문에 그때 문을 강하게 밀치고 탈출할까 그리 생각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3일 내내 밥은 먹긴 하는데 그 외에는 항상 멍한 상태로 있고 말 걸면 동문서답하고 이런 민우씨까지 챙겨서 빠져나가는 건 불가능하니
일단 더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영철씨가 민우씨를 업고서라도 여기서 나가자고 결심한 날, 갑자기 민우씨가 멀쩡해진 것입니다. 밥은 언제 나오냐? 여기 규동 진짜 맛있다. 그러고 우리 언제 나가? 어디 팔려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소리도 하는 걸 봐서는 점점 멀쩡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철씨는 탈출 계획은 접어두고 마을 사람들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뭔가 손을 쓰고 있구나. 그러니 민우씨가 멀쩡해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기다려보기로 하는데 4일째 되는 날 오후쯤에 나와도 된다는 말에 민우씨와 영철씨는 밖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밖에는 마을 사람들 몇 명과 나이 많은 무녀가 있었는데요. 무녀는 민우씨에게 부적을 주더니 집에 꼭 붙이라고 말을 했고요. 마을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왜 가져가냐며 잔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민우씨와 영철씨는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고 그 후 민우씨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초록색 테이프 떼느라 엄청 힘들었다고 합니다. 틈새의 여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민우씨는 적당히 오컬트 취미를 즐기지만 귀신이 들렸다는 물건은 더 이상 수집은 안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매우 유명한 귀신 중 하나입니다. 틈에 사는 여자. 원래 민우씨에게 줬던 인형은 그냥 아무 영혼도 없는 가짜 인형이었습니다. 진짜 인형은 너무나 위험해서 일반 인형을 무녀가 귀신의 혼을 넣은 것처럼 위장하여 민우씨에게 줬던 것입니다. 무녀가 자칫 악기가 될 수 있는 귀신의 혼을 넣은 인형을 파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기시 하는 일이지만 민우씨가 워낙 진상을 피우니 빨리 돌려보내기 위해서 일종의 연기를 했던 것이죠. 문제는 그 와중에 진짜로 악기가 들어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제로 일본을 떠났고 공양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틈새 귀신의 분노를 샀던 것이죠. 여러분은 물건에 귀신의 혼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소지품 중 진짜로 귀신의 혼이 들어간 물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